자, 우리 봉 기자님. 네. 자, 일단은 그 최근에 그 페이북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데 페이북 예.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김건희 노상원 비하폰 통화. 뭐야?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이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씨. 예. 해서 이 사실을 야 이거 난리 났네.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어요. 지금 아직 언론에 안 야 나온 이거 씨 뿐이고. 난리 예. 이거 엄청 큰 뉴스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야, 씨, 이건 너무 큰 뉴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터뜨리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아, 이 종편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너무 큰데? 저는 잠시 못 들은 거예요. 제 안위가 좀 걱정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봉지우. 아 이건 너무 큰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잖아. 이제 조만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네. 확실해요. 그렇죠. 네. 그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폰을 그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근데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오, 그럼 네네네. 과실을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씨.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친해서 전화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노상원은 내란 빼고는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노상원이가 하필이면 그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김건희를 의심은 했었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란 당일에 김건희가 성형외과 가고 그래가지고 네. 쓱 빠져 있었거든. 네.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근데 이제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진술이 나왔고 뉴스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 거는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은근히 침이.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김건희가 계엄을 아나? 우리가 일반인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계엄 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법적인 걸 아나? 이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조만간에 이게 나오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너무 일찍 갔잖아요. 지금쯤 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너무 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특검이 다 윤석열, 김건희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늘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란 특검도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최혜병 특검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관련자들이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미 충격적이다, 노상원이 무서워. 약간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친분 관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과시욕과 더군다나 현직 군인들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시할 게 필요한 거죠. 김영현과의도 있지만 야 김영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직접 부의원이랑 직접 하는 사람이야. 네. 와,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와. 거의 대충은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하고 노상원이 비아폰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데 맞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둘다 게 갖고 문제인 있었어, 거고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아폰 서버 가져갔을 때 이 통화 내역은 싹 다 나왔을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경호처에서 끝까지 비아폰 서버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도 있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검찰. 네. 검찰 두 가지죠. 그렇지. 야,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또 다 맞아 떨어져. 이렇게 또 역순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 상황이. 김성훈이는
김건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네. 근데 김성훈이가 그렇게 썩어만큼은 안 된다고 막았어. 네. 근데 검찰이 김성훈이만큼은 구속 못 시키게 막았어. 맞아. 와, 야, 이건 소름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 군 이게 인사 보면 23년 11월부터 사실 이 비상경과 관련된 조직적인 예. 어떤 협작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보이죠. 24년 동안 군사령관들이 진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진급을 했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원래 가야 될 군사령관 장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제 왜냐 군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특히나 3스타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뭐가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외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길을 잡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이거는 아무튼 좀 매끄러운 모양새로 곧 어디선가 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는 크게 보도를 안 한 게 이제 몸은 하나니까. 그렇지, 너무 영태균 바빠. 특검이랄지 뭐랄지 다른 것들 뭐 리박스쿨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정확하게 종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거대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팀이 리박 팀이잖아요. 리박 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보도한 것 중에 미국에 보니까 리박의 원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예전에 기억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KC팩이란 거 얘기하고 아, 미국에 네, 트럼프를 그런 얘기. 지지하는 후원 단체가 있고 했었어. 거기와 연결된 KC팩이라는 데가 있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있다. 말 정도만 하고 취재는 저희 애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이분들이 대선 전에 와가 국제선거감시단이랍시고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뭐 성범죄 어쩌고 저쩌고 말한 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거 제가 정리해 갖고 요거를 넘겨. 아니 근데 그거는 별로 크질 않아서 아니 짧게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빨리 제가 해야 지금 돼. 큰 거를 좀 딴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요거는 오늘 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안 해도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 요거 안 해도 돼. 큰 게 또 있어요? 뭐야? 괜찮죠. 아니 근데 뭘 아니 얼마나 아니 아까 큰 거 한 번 했잖아. 아니야 지금 거의 한 개 더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우리 최욱 앵커 덕분에 유튜버도 됐고 아직 초보 유튜버라 오디오도 맨날 사고 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만 회원이 목전입니다. 아니 근데 왜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왜 보답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지금 25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 가까이 보고 계시니까 네. 네. 뭘요? 한번 한 말 구독 동료. 이거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는 형으로서 이거. 이거는 진짜 내가 아주 호랑이 형님으로서 이거는 선 넘은 거지. 자, 이 동네도 치열하네. 그게 아니라 구독 동료한 다음 날에 구독 취소를 독려하더라고요. 내가 안 볼 줄 알았으니까. 세상에 하루 만에 그걸 구독을 취소하라고. 그걸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야, 그걸 다 봤네. 다른 말씀 드리면 저는 그 윤석열의 외환 유치죄가 확인되면 전 사형 선고 될 거라 보거든요. 네. 외환 유치. 네, 외환 유치.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나온 게 무인기 얘기 많이 예, 나오잖아요. 아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인기 얘기했는데 그 무인기의 정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찾았습니다. 정체를. 제조사와 납품 시기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양까지 갔는지 루트를 다 찾았어요. 저희가 네. 오늘 오늘 이제 다 찾았고 저희 기자들 다 현장에 지금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납품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을 특검에서 조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네. 발주를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무인기 100대 살게. 몇 대인지도 지금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근데 100대 살게 해서 2023년 3월에 발주를 해요. 23년 3월에. 23년.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무슨 무인기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다 국방부나 육군이 하는 거예요. 그 의뢰를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야 좀 해줘라고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무인기를 100대 이상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국방부가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잖아요. ADD가 그 업체한테 안 하고 중간에 업자를 하나 껴요. 네. 근데 이 업자가 누구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라는 곳이잖아요. 카이. 우리 전투기 만드는 네. 헬기랑 뭐 수리온 헬기 만들고 어. 방산 대기업입니다.
여기 주식시장에 지금 네. 카이를 낍니다. 카이를 중간에 야 너 저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방산 업체가 아니야. 그래서 카이를 중간에 껴놨어요. 그러니까 대리 계약을 시켜요. 대리 계약을 시켰는데 카이는 거부를 못하고 그걸 해줘요. 해주는데 어찌됐든 카이를 통해서 카이가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안 만듭니다. 어. 그 업체가 또 있어요. 민간 업체가. 아, 네. 근데 알고 보면 이 업체가 다 만들어놨어. 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많은 수량을 한 달 만에 납품을 해요. 오. 한 달 만에 납품을 하고 국방용서가 다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돈 주고 샀으니까. 네. 한 2달 동안 시험 비행을 해요. 시험 비행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이거 실전 배치 안 되겠다. 소리가 너무 커. 왜 소리가 크냐면 휘발유 엔진은 그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잖아요. 네. 너무 큽니다. 그게 아. 전역에 다 걸려서 원래 군사 작전용으로 잘 안 써요. 다 우리 지금 전기차는 소리 없잖아요. 네. 전기 모터로 하는 건데 전기 모터로 되는 거는 구동거리가 짧답니다. 아. 네. 하여튼 거기서 그게 납품이 되는데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있다가 한 2달 갖고 있다 몇 대 부셔먹고 한 80여 대를 드론 작전 사령부로 공짜로 줘요.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냥 줘? 네, 너 가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왜냐하면 드론 작전 사령부가 2023년 9월에 만들어져요.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2달 동안 시험 비행하고 8월까지 하고 생기니까 바로 그냥 줘요. 공짜로 줘요. 이거 뭐 이상하다 네, 다. 공짜로 줬는데 어. 이걸 갖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북한이 우리가 날린 거 알았어? 막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회사에서 만든 것만큼 시끄러운 게 또 없거든.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거를 갖다가 날린 거죠. 지금 제일 시끄러운 걸로.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정체랑 지금 뭐 중국산이네. 저도 처음에는 정보사가 백령도에서 날렸네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국산이고 이 회사는 그래도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정말로 민간 업체 중에 1등 업체예요. 아, 민간 업체. 근데 이 사장님이 지금 엄청 당황하셨어요. 아. 자기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너갈 줄 몰랐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완전히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 평행을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정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냥 했을까?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그 무인기 발주 사업을 그렇지, 그거 이상하잖아.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윤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하지 마, 제발 방송 그래갖고 좀. 이제 지금 이 뭐 이것도 종편에서 얘기해요? 하지 마. 아니 그래갖고 지금 제 장담하는데 하루 이틀 안에 윤이 국방과학연구소 중에 직접 그 업체를 딱 써서 그 민간 업체 있잖아요. 뭐 A사라고 하면 야 A사 거 사. 아, A사 라고 거 사라라고? 네, 회사를 지정해서 지시를 했다는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곧 그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 그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그 A사라는 곳을 지정을 해갖고 야, 이거 거 사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민간업체가 아까 당황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간업체도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께서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아, 그 업체분이?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글쎄요. 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그리고 뭐 정보사로 추정되는 이상한 무슨 농원 뭐 이런 데로 무인기 부품이 날아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저희가 제보받은 것 중에 매불쇼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네. 근데 그 무인기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2.3 내란 이후에 직후 당일 무인기를 대폭 생산하려고 한 것 같다. 아예 그 전에는 그 시끄러운 거였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조용한 조용한 거. 진짜 제대로 된 거. 어. 수백 대를 생산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관련 납품을 했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제보한 분이 진짜 납품을 그 했어. 관련자예요. 그러니까 납품했는데 이거는 10년치 양을 갑자기 주문을 해가지고 전화로 해서 내일 모레 달라고 했다는 거야. 내일 모레 부품을 난리가 났는데 내일 모레가 12월 3일이에요. 뭐야? 그게 한 번 더 했는데 근데 저희의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전에 그 허접한 뭐 약간 뭐랄까 군사작전용으로 쓰지를 못하는 것은 평에 보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계엄을 일으켰는데 비상계엄을 합법할 수단이 필요한데 선관위 같은 게 부정선거 하나 있을 거고 북한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나머지는 그냥 비상계엄은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전국계엄은. 예, 맞습니다. 아예 그럼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지금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가 돼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보도는 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보도는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야, 진짜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 북한한테 좀 고마운 것도 있는 거죠. 참아가지고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자기들 와, 찾고 우리 날라고 다 죽을 하니까. 뻔했어. 그러면 12월 3일에 대규모로 무인기 제대로 된 거 그럼 보냈으면 전쟁이지 그냥. 네,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려고 한 거. 그러니까. 맞지, 그때는. 아유, 끔찍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오늘 다룰 내용들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데요. 작년 말에 그 정치권을 아주 뒤흔들었던 이른바 12.3 내란 예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고요. 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 무인기 사건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파고드는 자료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선 그 12.3 내란 예비 의혹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그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씨. 이분이 사건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여러 번 통화를 했다. 이런 목격자 진술이 검찰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통화가 아니고요. 아, 그냥 통화가 아니에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일반 전화가 아니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롯데리아 회동 자리에서 최소 2번 이상 목격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비화폰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파장이 클 텐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넘어서 왜 하필 비화폰이었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비화폰이라는 게 통신 내용 자체가 암호화돼서 도청이나 감청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국가기밀 다루는 분들이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 두 사람이 이걸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경호처가 그 비화폰 서버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 자체를 자료들은 좀 뭐랄까 떳떳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 씨가 내란 음모 말고는 김 여사랑 비화폰으로 통화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도 같이 있고요. 아, 비화폰 사용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키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 북한 무인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자료들은 혹시 이 두 사건이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죠? 네,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 무인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그해 3월에 어떤 특정 민간업체 A사에서 납품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ADD가요? 민간업체에서? 네.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 보통 ADD는 연구개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구매 같은 건 뭐 KAI 같은 방산업체를 통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ADD가 직접 그것도 특정 민간업체 A사를 콕 집어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료는 이런 이례적인 절차 자체에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ADD가 직접 특정 업체를 딱 지정해서 발주했다. 절차상으로 좀 흔치 않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무인기 자체에도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더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업체가 이미 무인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한 달 만에 납품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근데 막상 시험 비행을 해보니까 이게 휘발유 엔진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음이 너무 커서 작전용으로 못 쓴다. 네. 그런데도 ADD는 이 무인기 한 80여 대를 새로 생긴 드론 작전사령부에 그냥 무상으로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전용으로 부적합한 걸 왜요? 이걸 뭐 일부러 소리 크게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들 법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혹시 이 소음 큰 무인기가 북한이 쉽게 탐지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낸 거다 이걸 알리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가 날린 걸 알았다 이러면서 좀 만족해했다는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것과 연결짓는 시각도 소개가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ADD의 A사를 지정해서 이 무인기 구매를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뭐 확인된 주장은 아닙니다만. 대통령 직접 지시 의혹까지요. 와,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12.3 내란 예비 음모 사건 직후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네, 그 직후 그러니까 12월 5일경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는 소음이 아주 적고 성능이 훨씬 좋은 진짜 군사용 무인기 수백 대를 아주 긴급하게 생산하려고 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수백 대를요? 네, 실제 그 관련된 업체 관계자가 아니 내일 모레까지 달라는 식으로 아주 촉박한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일부러 좀 시끄러운 걸 보내서 북한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 직후에는 진짜 작전용 무인기를 막 급하게 만들려고 했다. 자료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료들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첫 번째 그 소음 큰 무인기는 북한의 어떤 대응을 유도하면서 긴장을 좀 고조시키기 위한 뭐랄까 미끼 같은 거였고 미끼요? 네. 그리고 만약에 12.3 내란 예비 음모 이게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성능 좋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실제 국지 도발 같은 걸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결정적인 명분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와, 정말 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김 여사의 그 비화폰 통화 의혹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의 무인기 구매 개입 의혹,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계엄 선포하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한 계획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물론 저희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자료에 담겨있는 주장이고 의혹 단계입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정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 좀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각각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개별적인 일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12.3 내란 예비 음모 하고 이 무인기 사건들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은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좀 주목해야 할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 자료의 주장대로 12.3 내란 예비 음모 직후에 정말로 성능 좋은 군사용 무인기들이 북쪽으로 보내졌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